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GV 진행을 맡은 요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김세명 배우님 본인으로부터 직접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세벽이고요. 오늘 재밌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최근 들어서 가장 저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서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이 이제 여러 눈에 보이는데 실제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사들이 너무나 많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정말 많은 이렇게 잡혀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미뤄지거나 이제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굉장히 컸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과 이렇게 새벽 배우님과 같이 이렇게 마주하고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김세벽 배우의 어떤 그 사랑받음에 대해서 코로나를 넘어서는 어떤 사랑,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분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네요. 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취소가 사실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손 많이 씻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저희는 벌새 때 한번 뵙고, 그리고 이제 또 처음 뵙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금방이라면 금방이고 또 오랜만이라고 하면 또 오랜만에 뵙는 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여쭤볼까 봐요. 그냥 잘 지냈고요. 오랜만에 저는 안 뵙는 것 같은 게 계속해서 유튜브에서도 뵙고 팟캐스트도 듣고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거의 자주 보고 있었어요. 자주 듣고. 네, 그래서 오랜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유튜브도 보고 있고 팟캐스트도 듣고 있고, 또 요즘에 황인찬 시인님이랑 같이 시를 읽는 라디오, EBS 라디오도 녹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촬영도 했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배우고 계신 거 있으시잖아요. 네, 춤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영이랑 도예를 배우는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다 중단이 돼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하루를 잘 못 보냈어요. 그게 저한테 생각보다 좀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근데 오늘은 너무 기분 좋았던 게 봄이 왔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 바람이 너무 좋아서 내일부터,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도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이 그냥 기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오늘의 날씨를 보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계속 좀 안 좋은 이제 소식들, 그리고 좀 많이 추웠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너무 하늘도 물론 미세먼지는 높다고 핸드폰에 뜨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 눈에 보이는 하늘이 너무 예쁘고 기온도 높고, 그래서
저도 오늘 너무 그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근데 오늘도 그랬지만 이 영화도 그 뭐랄까, 이 추운 겨울에 보는 여름 영화가 주는 네. 정말 네. 이 파격적인 위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이제 영화를 다시 이제 보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막 악주의라는 막 단어 내뱉으면서 막 더워하고 막 이 땀이 이제 티셔츠에 배어나온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참 정작 여름에는 저게 참 짜증을 유발하는 어떤 상황들인데, 불쾌지수를 높이는 상황들인데, 왜 이렇게 지금 이 계절에 보니까 저런 어떤 상황들이 다 아름답고 그립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영화가 이제 2015년에 개봉한 영화고, 네. 이제 새벽 배우님도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이 영화를 이제 타이틀로 두고 이제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네, 감회가 정말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트나인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사실 네 편을 꼽아주셨어요, 영화를. 근데 그 중에서 지브이를 하고 싶은 게 오랜만에 한여름의 판타지어로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 영화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겨울에 보는 여름 영화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움이랑 좀 그런 것들이 좀 좋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화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되게 오늘 영화 보신 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보다는 이미 보셨던 적이 있고 다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무래도 모든 어떤 영화나 모든 책이 그렇지만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 봤을 때는 보지 못하고 넘어갔던 여러 가지를 이제 캐치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게 5년 전에 영화이다 보니까 5년 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2020년에 내가 이제 와서 다시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흥미로웠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벽 배우님께는 이 영화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대사들을 좀 이렇게 다시 길어 올려서 이렇게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김새벽에게 다시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1부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싶은데요. 1부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공무원 유스케가 있는데, 이 유스케라는 인물은 원래는 도쿄에서 이제 연기를 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 꿈에 좀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좌절들 때문에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고조라고 하는 그런 변두리로 내려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새벽 배우님께도 어떤 좌절된 꿈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그런 꿈으로부터 도망친 적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좌절된 꿈 크게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이게 안 된 것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게 막 크게 다가오거나 그러진 않고, 뭐 보통 이상향에 대한 어떤 좌절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꿈이라면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나의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될 때는 좀
괴로운 것 같아요. 김새벽이 생각하는 김새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고 되고 싶은 네, 그런 되고 싶은. 모습은 재밌고 되게 명쾌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좀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거. 그럼 실제 김새벽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통화할 때도 막 내가 막 머릿속에서 그린 건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수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끝낸 사람은 제가 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뭐 말도 좀 조리 있게 잘 정리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비난 같은 것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취하고 싶은데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저 새벽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도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지 못해서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왕왕 있고 가장 최근에는 미용실에서 혼난 적이 있어요. 원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이거 혹시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들은 적 있어요. 미용실에서 근데 진짜 저는 병원에 갈 때도 그렇고 미용실 갈 때도 그렇고 예행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어디가 내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서 병원에 가도 어디가 아픈지 설명을 잘 못하고 못하는 나를 내가 너무 알겠어서 내가 답답함을 느끼고 근데 미용실에서도 저는 분명히 예행을 했고 예행한 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는데 그분께서 몇 번 보일랑 말랑한 한숨을 좀 쉬셨고 한창 롯들을 말아주시면서 다음번에는 미용실 가시면 손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머리 해주시는 분이 아마 편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주 완곡하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난 거죠. 네, 저도 한 번 들은 적 있어요. 네. 너무 비슷한 성격이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적도 있으세요? 정말 공무원 유스케처럼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을 떠나서 그냥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은 어떤 도피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냥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고 그냥 그런 마음을 혹시 가져보신 적은 있으셨는지? 꽤 많아요. 네, 서울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고 그리고 좀 바쁜 일들이 많고 여유가 좀 부족해지는 순간 그리고 일단 제 꿈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25그루를 심을 수 있는 집을 갖는 게 제 꿈이어가지고 근데 서울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근데 또 좋아하는 동네들은 보면 성북동, 부암동 막 이런데 이거는 절대 못 산다. 그럼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그게 그나마 조금 현실적이니까 그러면 가야 되나? 그러면서 또 제가 구글 지도에 이런 게 있어요. 살고 싶은 곳이라는 리스트가 있어서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차로 어딘가 이동하다가 여기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이렇게 하트로 저장해 놓거든요. 그런 곳들 보면 다 이렇게 지방이나 아니면 외국도 있고 해서 늘 생각은 해요. 그냥 원하는 게 사실은 오늘도 썼는데 다음에 이사를 간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요소들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보면 창문 밖으로 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고양이가 키우는데 고양이가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좀 확보가 된 집이고 그리고 집을 나서면 바로 산책길이 이어지는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베란다가 있고. 그래서 시골에 가면 아무래도 다 되니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거의 모든 시간 유튜브에 할애하거든요. 중독이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부동산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집을 막 소개하시면서 이런 것들 막 평당 얼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냥 그거 시골집 구경하고 있는 거 좋아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가는 것들에 대해서 살고 싶고 그래서 왜 이거 생각만 해야 되지 가면 안 되나 하는데 지금은 생각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젠가 그 꿈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유튜브로 부동산 채널까지 찾아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꿈을 키워가고 계시니까 네. 정말 언젠가 정말 그런 마음에 드는 곳을 좀 발견하고 네, 배우 활동을 착실하게 하면서 이제 목돈을 이제 모아서 실행하는 거 네. 괜찮네요. 정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저 그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그다지 인상적인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갔다가 두 번째 이번에 보면서 정말 재미있다라고 느꼈던 이제 인터뷰가 그 카페 주리라고 하는 그 카페의 단골 손님 중 한 분으로 나오는 남성의 인터뷰였는데 정말 그 카페 주인이 주리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고 정말 그 젊었을 때부터 정말 그 자기의 그 인생의 그냥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이제 한 카페와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는 그 사장님에 대한 어떤 애정과 충성심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랄까 상징적인 단어 이제 마돈나라고 이제 그분은 이제 표현을 하셨었죠. 그래서 혹시 새벽 씨에게도 이렇게 아주 오래 이제 애정을 이제 헌신한 그런 단골집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돈나라고 이렇게 칭할 만한 그런 어떤 이렇게 대상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단골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람이 많이 없는 데를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자꾸 없어져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곳은 장사가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자꾸 없어지고 꼭 제가 좋아했던 데는 없어지고 편의점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좀 아쉬운데 그래서 오랫동안 다닌 단골집이랄 데가 없어요, 진짜로. 자꾸 제가 사는 동네 지역 특성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스타벅스. 생각보다 그런 프랜차이즈가 타인한테 무관심하고 오히려 훨씬 좀 편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꾸 없어질 바에 그냥 좀 스타벅스 잘 가고 그리고 마돈나는 막 저 주리상처럼 오랫동안 아니지만 요조님도 저에게 마돈나이죠. 네. 오늘 이렇게 모더레이터를 해달라고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조님이요 그랬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거를 메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요조님이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그날. 제가 메일을 이렇게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요조님이 그 주기적으로 보내는 메일이 있는데 제가 그걸 신청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딱 그게 와 있길래
이거는 운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조님한테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조님이랑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팟캐스트도 듣고 유튜브도 이렇게 찾아서 인터뷰나 이런 것도 보고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을 따로 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냥 이거 되게 참 좋은 부분이다.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 좀 자극을 받는 거, 건강한 자극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서 네. 그래서 힘이 됐던 적도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좀 보통 말하는 것들은 2배속으로 보거든요. 근데 진짜로 진짜 딕션이 좋으세요. 저는 2배속 해도 네, 다 발음이 들려요. 정말 깨지지 않나요? 뭉개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발음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발음 되게 또릿또릿하게 잘 하시잖아요. 제가 좀 아니에요. 뭉개지는 게 많아가지고 못하는 발음들을 시음, 미음, 리을, 비읍이 있는데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아무튼 저의 마돈나이십니다. 네.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네. 답변을 들어서 어쩔 네. 줄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자꾸 딴 얘기해도 어디 여행을 가셔서 거기 숙소에 피아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첫날에부터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걸 올리셨거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숙소를 떠날 때는 한국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더듬더듬 치시다가 저는 그런 거에 진짜 엄청난 자극과 희열을 느껴서 그냥 뭔가 저는 늘 꾸준히 변화하는 걸 즐기는 걸 보는 걸 좋아해요. 꾸준히 노력해서 변화하는 걸 보는 것을 좋아한다. 네, 대리만족이에요. 그렇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참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오네요 지금. 그리고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고조 씨하고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시노하라라고 하는 동네도 영화 속에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이제 학교 이런 방문하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셨던 분 가운데 츠지우치상이라는 분의 인터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시노하라가 이제 임업이 굉장히 이제 활발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덕에 내가 자식 5을 다 잘 키워낼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님은 스스로 나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배우이다 보니까 배우로서 여러 시대를 이제 살아볼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혹시 본인이 살았던 배우로서 살았던 여러 시대 중에서 이 시대에는 참 살아보고 싶네라고 하는 시대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시대 지금을 일단 살고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항상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건 제가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 나쁜 건 아쉬운 건 그거는 카메라가 너무 많은 거 CCTV 제가 의외로 거기에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도 누군가가 자꾸 보고 있는 거 그게 생각보다 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네, 신경 안 쓰면 안 쓸 수도 있는데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또 장점도 있지만 네,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네, 괜히 찔려서 그런데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나 그렇게 CCTV가 있고 카메라가 있다라는 점이 정말 좀 스트레스이면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강점이 되는 순간도 있어서 저도 어디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범죄를 그냥 CCTV로 거의 해결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너무 CCTV가 잘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탐문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수사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그냥 CCTV로 다 해결이 된다. 네, 그게 장점이죠. 네, 안전하고 네. 그리고 맞아요. 근데 배우라서 네. 더 그런 부분에 어떤 피로를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주는 것이 스트레스가 그냥 오히려 이쪽 말고, 그러니까 있는 쪽 말고 없는 쪽을 갔을 때 그냥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곳을 갔을 때는 훨씬 뭔가 좀 편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상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안 좋은 점은 CCTV가 많은 것, 카메라가 많은 것. 네, 그냥 단순했던 때 그냥 뭔가 뭐 인터넷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건 아는데 그냥 좀 자연이 있고 좀 더 아무것도 어디 속하지 않고 속박도 없고 그런 때가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특별히 연기를 해오면서 보냈던 어떤 배역들을 통해서 잠깐 느껴봤던 시대들 중에 특별히 살아보고 싶다라는 시대가 있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혹은 캐릭터라도 정말 이건 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배역을 연기한 것일 뿐이지만 네. 정말 나 이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네라고 생각했던 캐릭터라든지. 이 영화 속에 또 저는 좋아요. 한여름의 판타지야. 이게 약간 근데 저도 약간 좀 혼란스러운 영화예요. 이게 왜냐면 작업 방식도 그렇고 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영화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서 이거는 막 연기고 영화고 막 이렇게 뗄 수가 없는 현장이었고 그리고 너무 정말로 드물게 완벽하게 행복하게 좀 찍었던 영화여서 그래서 좀 더 저 촬영 현장에 머물고 싶다? 오히려 그런 게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도 특히 그 2부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실 이렇게 본인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잖아요. 유스케한테 그냥 나도 뭔가 만드는 일을 합니다라고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헤어지기 전날 밤에 사실은 나는 배우이고 연기를 하는 것이 그냥 처음에 좋아서 시작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연기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김새벽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네, 근데 그 대사도 직접 쓰신 대사라고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원래 저는 일부만 찍기로 하고 갔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분은 제가 찍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을 일부 찍는 동안에 이렇게 뭔가 픽스를 해서 그분이랑 같이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2부까지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한테 붙일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뭔가 설정들이,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냥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바로 바꾸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이 뭔가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비어 있고,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들 이 정도로 채워진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상황을 주고 감독님께서 이런 걸 리허설 때 한번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좀 쳐내고, 그리고 슛 가고, 또 슛 갔을 때 이런 건 좀 바꾸면 어떨까 하면 그건 또 수정을 하고 더할 건 더하고. 그래서 제가 또 막 일본어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사들을 제가 한국말로 대충 하면은 그거를 또 번역을 고쳐서 해주시고, 그거를 그러면 또 입에 붙여서 한번 빨리 해보고 슉 가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약간 이렇게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현장이었네요. 근데 또 즉흥적인 건 아니었어요. 음. 네. 기본적인 건 다 주시고 그냥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네. 근데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 에너지와 그 무드가 굉장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그게 또 이게 방식이 되게 그러니까 현장 자체의 구조가 되게 특이했던 게, 한 정말 커다란 저 영화 프로듀서가 가와세 나옴이라는 네. 일본의 여성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프로듀서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시노하라 나라 쪽에서 나라 출신이시거든요. 그 감독님께서. 그래서 굉장한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묵을 숙소를 커다란 집을 하나 빌려주셔서 거기에서 모든 스텝이 다 함께 머물고, 그리고 그 지역의 할머님들이 아침을 해주시고 도시락을 싸주시고 현장에 와서 응원해주시고 그런 분위기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자랑이네. 네. 현장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렇게 좋았. 네, 그래서 그냥 되게 사랑받고 믿음을 받고 믿음을 서로 주고 건강하게 찍었던 현장이어가지고 네, 되게 행복하게 찍었었어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것도 참 김새벽처럼 보였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처음에 이제 2부 얘기예요. 2부에서 이제 감을 만드는 유스케를 만나서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애둘러서 나도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의 김새벽도 본인의 신분을 좀 숨길 때가 많지 않을까. 그 피곤한 일들이 좀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실제의 김새벽도 본인의 신분을 좀 숨기고 위장하고 그럴 때가 많으신지. 네, 되게 많아요. 엄청 많고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름이 2개잖아요. 이게 본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여차할 땐 이 이름을 쓰고 여차할 땐 이 이름을 쓰고, 그래서 뭐 속인다기보다는 가린다? 가려서 이렇게. 혹시
혹시 직업도 네, 배우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본인을 소개하신 적도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많아요. 비행기 탈 때마다 직업은 안 쓰잖아요. 그럴 때 그냥 오늘은 뭐 해볼까? 이런 나는 지금 뭐가 하고 싶지? 생각해보면서 어떨 때는 고양이 돌보미 막 이런 거 쓸 때도 있고, 아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쓸 때도 있고, 뭐 학생 늘 배우니까 학생이지 하면서 그런 거 쓸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사실 저를 모르는 어떤 처음 내던져졌을 때는 그냥 사실 그냥 네 학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뭐 수영장에 처음 갔을 때도 그냥 그냥 아무 말 없이 네 있다가 오거나 아니면 뭐 뭘 배울 때 그럴 때도 네, 그냥 네 백수예요. 그럴 거. 저도 사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얘기 듣는데 아주 동질감이 아주 네. 퐁퐁 솟아오르네요. 네. 그 2부에서 유스케랑 이제 데이트를 할 때 가장 그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씬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노하라의 그 빈집에 가서 둘 다 등을 보이고 앉아서 나누는 얘기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때 이제 유스케가 어떤 한 곳을 가리키면서 저기 우리 할머니 사시는 집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평생을 시노하라를 떠나지 않고 사셨고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몸이 안 좋아서 도시의 병원에 가셔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도 참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참 그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그 할머니의 인생이 참 계속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평생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던 어떤 공간이 있고 막상 죽음은 그냥 아무 연고도 맥락도 없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냥 이렇게 묵묵히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만 새벽 씨는 어떻게 죽고 싶은지 혹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왜냐면 죽음은 사실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거고 늘 옆에 있으니까 사실은 네,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죽음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 잠이 드는 거. 네, 너무 괴롭지 않게 그런 죽음을 생각을 해요. 맨날 뭐 죽기 전에 그럼 무엇을 먹고 싶냐 막 이런 것도 막 많이 물어보고 하거든요. 딱 하나를 고른다면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냥 네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바라는 건 제가 키우는 고양이보다는 오래 사는 거,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기보다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어도 어쩔 수는 없지만. 저도 참 죽음과 관련해서는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점점 더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죽는 게 좋을까, 모르고 죽는 게 좋을까,
아프다가 죽는 게 좋을까? 안 아프다가 죽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유서도 이제 다들 이제 뭐 쓰는 분 그냥 써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안 쓴다고 해도 내가 유언을 쓰면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유언을 이제 장난삼아서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저는 이제 그 유언을 아무래도 쓰게 되면 자기 재산 얘기를 써야 되잖아요. 내 돈은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거를 제 거에는 없었어요. 그랬나요? 네. 이게 그게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요. 저도 옛날에는 재산 네.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게 나이 들면서 아마 유튜브 부동산을 좀 더 보시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재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내 재산은 뭐 어디에 뭐 이렇게 기부해주고 뭐 부모님에게 이렇게 근데 이게 약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주변 지인들한테 조금씩 주면 좋겠다. 네, 재산을. 네, 뭐 50만 원씩 나눠서 1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그 누구 그리고 받는 사람도 내가 죽으면서 뭐 50만 원을 남겨주면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50만 원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쓰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잘 못 쓸 수도 있고요. 네, 못 쓸. 어쨌든 절대 허투루는 쓰지 않을 돈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되게 선물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네, 누구한테 50만 원. 그래서 근데 그 리스트가 바뀌어요.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조용히 집에 가서 안 줘. 그리고 누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고맙게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거나 너무 그렇게 잘해 주거나 그러면 그날 밤에 또 조용히 가서 추가. 저는 오늘 밤에 김새벽 전 얼마 주실 거예요? 비밀입니다. 나를 마돈나라고 해줬어. 옆에 적당한 금액을 적어두겠습니다. 또 얘기해도 돼요? 이 생각은 해봤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뭐 해외에 간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는 다 모이겠다. 그때나 다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도 그냥 막 죽음이 그렇게 슬프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되게 즐겁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며칠 전에 생각한 거는 제가 사후에 남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의외로 좀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찍은 영화들 그런 것들을 기준을 내가 죽어도 좋은 영화를 만들고 찍었지 저 사람은 그런 얘기가 듣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왜요? 그냥 살아있을 때 좋은 현장, 재밌는 현장에 많이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렇게 나한테 이제 아주 꼭 붙잡아야 될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영화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찾아서 이제 고조해 온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나라에서도 이제 사슴들이 너무 귀찮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사슴조차도 나를 방해한다라는 말을 이제 장난처럼 하면서 그보다도 더 뭔가 없는 곳을 찾아서 이제 고조로 이제 온 것인데 실제 김세벽의 여행 스타일은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어떤 여행 스타일을 어떤 여행을 선호하시나요? 제일 선호하는 건 일단 파트너. 누구랑 가는지. 예전에는 혼자 여행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친한 친구랑 한 달 조금 안 되게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냥 일단 태국으로만 티켓을 끊었어요. 그 뒤부터는 없어요. 그날 잘 숙소 하루에 숙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마음 가는 여기 며칠 더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방콕으로 왔거든요. 방콕이 지금은 좀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내일 그냥 딴 데로 가자 해서 갔다가 배를 타고 라오스도 갔다가 그냥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여행을 한 게 너무 좋았어서 그 뒤부터는 혼자 하는 여행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서 뭐 정한 거 없이 그냥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들 하고 그리고 막 맛집 웬만하면 안 찾아가려고 하고 네, 생각보다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데도 그렇게 많진 않고 가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그게 또 즐겁기도 한데 가는 과정 자체가 근데 그냥 일어나서 동네에 있는데 가서 편안한 데 가서 매일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거 좋아하고 그냥 하루에 3만 보씩 걷고 그런 거 열차 타는 거 좋아해서 열차 타고 네.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을 쫓아서 이렇게 혼자 여행하고 있는 그 설정도 너무 좋았고 이제 여행지에서 이제 낯선 사람과 이제 그런 로맨틱한 상황이 보여지는 것도 참 좋았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보면서 가장 부럽고 많이 했던 생각은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누군가 외국인과 외국어로 대화할 때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왜 좋냐면 너무 그 정성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 대화에 정말 토시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가 집중하는 너무너무 집중해서 언어든 비언어든 정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그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외국인과 대화할 때 그리고 또 그렇게 나누는 대화들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대화가 아니라 이거 맛있고 저거 예쁘고 난 이거 좋아하고 당신 이거 너무 좋아 뭐 너무 그 초보스러운 그런 대화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별것 아닌 대화 이게 맛있고 이건 맛없고 이런 얘기를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굉장히 그리울 때가 있고 가끔은 이렇게 모국어로 얘기 나누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안 드는데요. 뭐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나 연인이나 그런 익숙한 관계에서 그런 모국어로 대화를 나누다가 가끔 이 표현은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오늘만 쓸게요.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대화가. 근데 그럴 때 이런 대화를 보면 너무 깔끔하고 정성스럽고 막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보물처럼. 그래서 그런 대화를 근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어를 나눠서 똑같이 모르는 사람하고 I am a boy, you are a girl, she has a dog 이런 어떤 얘기를 아주 정성스럽게 나눌 수 있고 그 순간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외국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했는데요. 배우의 입장에서는 외국어로 연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외국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계속해서 놓치면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이지? 이밖에 대사가 제가 할 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 그 말만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얘기라는 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속해서 입을 보고 내가 뭘 놓치는지 집중해야 되고 얘기를 계속 듣고 그냥 진짜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그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머릿속으로 막 돌려야 돼요. 일본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이게 왜냐면 완벽하게 이렇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유스케가 다른 얘기를 그 쳐야 되는 대사가 있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그 대사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흐름이 전혀 진행이 엉뚱하게 돼버리니까 사실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씬의 목표라는 게 있고 처음과 끝 그리고 해야 될 대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자막으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내가 일본말로 완전히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도 요요씨 오늘 식사 뭐 하셨을까? 아, 네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진짜 왜냐면 내가 딴 거를 갖다 순서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게 이상한지 알지만 일본어로는 내가 이게 이상한지 캐치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중력은 굉장히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촬영할 때. 그래도 또 네. 근데 또 제가 걱정을 했던 거는 말을 제가 좀 더디게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만화 아니면 정적 이런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대사를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담길지는 좀 약간의 걱정은 있었는데 근데 또 그런 것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대화가 밀도 있어 보였고 일단 밀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정적들이 전혀 뭐 어색하다던가 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외국어로 누군가와 얘기할 때 그런 정적이 언제나 있고 그 정적마저도 우리는 되게 정성스럽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적이 그냥 흘러가는 정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답을 고심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정적마저도 이렇게 기다려주게 되고 네. 그것마저도 어떤 대화의 일부로서 우리는 눈으로 그 대화를 이제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다 보니까 당연하게 영화 속의 그런 정적들도 이렇게 어색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고 이와세류 씨도 정말로 끈기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촬영하지 않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촬영 딱 처음에 일본에 도착했을 때랑 끝날 때랑 일본어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스태프들이랑 모든 그 일본 측의 분들이 계속해서 말 걸어주고
바보같이 뭐 약간 이거는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말 걸어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신나서 계속해서 말하고 그런 게 또 점점 일본어가 왜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사투리도 빨리빨리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계속 서울말을 쓰다 보면 시동을 걸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본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바로바로 조금은 더 튀어나올 수 있게 예열을 하는 시간들을 현장 이외에 보통 그 생활할 때 그 시간으로 다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와주시고. 그 여기 오신 분들의 네, 질문들을 약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네. 5분 안에 시간을 종료해야 된다고 저는 인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준비한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의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벌새를 보고 배우님한테 입덕을 해서 이제 벌새를 3번 정도 보고 그리고 이 GV도 예매를 해서 오늘 이 본 영화가 2번째 김세벽 배우님의 영화인데 뭔가 배우님 그냥 벌새에서도 보고 이 한여름의 판타지아에서도 보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도 보고 총 3번을 3명의 김세벽 배우를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명확하게 내 눈앞에 존재하는데 뭔가 희미하고 약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작품 속에서도 좀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차기작을 이제 하시게 되면 뭐 영화 속에서 뭐 사람을 죽여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거액의 돈을 훔쳐보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변신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지금 이미지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이미지에 반한 거니까. 근데 이미지를 변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배우로서 배우의 이미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 것 같은지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네, 저는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웃기는 거 하고 싶고 그리고 좀 감정을 아주 되게 솔직하고 거침없이 드러내는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거는 제가 확 바뀌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아니다 주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도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조금씩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데뷔한 게 줄딱동시라는 영화인데 거기서는 조선족이고 그리고 좀 거칠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력 있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이렇게 한 편 한 편 보면은 조금씩 저는 뭐 몇 편만 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 보면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또 그게 더해져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잘 할 수 있는 것도 누가 그랬다. 최근에 친구가 3개의 캐릭터만 자기 걸로 소화하면 충분히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이렇게 하면은 3개만 딱 자기 걸로 장착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보폭을 작게 해서 4개만 갖고 싶어요. 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걷기왕에서의 캐릭터를 봤을 때 재미있고 웃긴 연기를 얼마든지 잘 하실 거라고 네. 의심치 않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그냥
판타지아를 처음 개봉했을 때 봤을 때는 어리기도 했고 그냥 엔딩이 정말 해피엔딩이구나, 불꽃놀이가 터지니까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좋다 이랬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뭔가 조용한 곳을 찾아서 왔지만 결국엔 살짝 제가 느꼈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어요. 불꽃이 터지는 거와의 정반대의 상황을 맡고 있는 주인공을 느꼈는데, 새벽 배우님이 느꼈을 땐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았을까,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다시 뭐 남자친구와 싸운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말이 살짝 이상한데 그냥 좀 다시 힘든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아니면 다시 행복해졌을까라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막연한 추측이지만 모든 일을 겪고 나면 겪기 전이랑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가 되게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그냥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연애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이 다른 것들은 그냥 같은 고민을 계속해가면서 또 하루하루 보내갈 것 같아요. 또 질문. 새벽님께서 초이스 해주십시오. 7일 뒤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혜정이 영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혜정은 이제 마지막에 불꽃놀이를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불꽃이라는 게 저도 그렇게 유심히 그때 보지는,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실제로는 사실 앞에 눈에 조명이거든요. 그냥 앞에 팡팡팡 계속 터지는 조명 보면서 했던 건데, 그냥 진짜 막 조명을 폭죽놀이 하는 걸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이렇게 슈르륵 사라지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불꽃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냥 그 불꽃이 주는 감정이랑 비슷한 생각을 계속 같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되게 아름답고 예뻤지만 사라지고, 근데 또 잔상은 남잖아요. 눈에도 계속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불꽃놀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앞. 네. 네, 영화를 보면서 계속 2부를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인데, 유스케가 사실 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질척하고 또 힐링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찾으러 왔는데 사슴보다 되게 시끄럽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는 좀 민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화 제목이 진짜 한여름의 판타지하고 그 순간순간들의 감정들이 되게 객관적인 저의 생각과 다르게 믿지 않게 느껴지고 그냥 순수한 정말 그런 어떤 감정으로 느껴지는데, 이 영화가 주는 그 매력이 진짜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 영화가 어쩌면 그 좀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좀 따분하거나 일상적이거나 그냥 그저 그럴 수 있는 저런 감정들이 좀 이렇게 순수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한 어떤 중요한 핵심이나 요소가 있다면 뭘까? 일단
그냥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이와세류라는 사람의 힘인 것 같아요. 그분이 뮤지컬을 연기해서 그런 어떤 사슴보다 더 뭐 시끄러울 수 있고 질적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더 순수하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이와세류라는 사람의 중심에 있는 순수함과 솔직함?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또 담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동네가 주는 힘, 네, 로케이션이 주는 힘, 그것까지 다 더해져서 그런 게 담겼던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어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계속 좀 아쉽고 그러네요.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듣고 이 자리를 또 11시에 영화가 상영이 돼야 돼서 그 전에 끝나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아쉽다는 말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뭐 계획하고 끝 인사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재밌게 현장을 찾아다닐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될 거고 좀 더 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를 줄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연기자랑 좋은 사람이 되는 네, 시간으로 보낼 예정이고요. 건강하고 그리고 네, 이제 수영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 네, 해오던 것처럼 계속해서 제 하루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봄이 오니까 많이 걸으시고 네,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게 겟나인 처음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다음 달에 또 어떤 분이 어떤 타이틀로 어떤 테마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요조님의 신간이 또 아무튼 떡볶이 제 홍보까지 아무튼 떡볶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받았는데 그건 아직 못 읽어가지고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이 읽어주시고 네,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았던 유주였습니다. 오늘 집에 조심히 가고요.